경찰한테 적발이 돼요. 집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오버스테이로 추방을 당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크로아티아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왜 헝가리예요? 왜 헝가리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얘기하자면 길어요. 예, 저는 나온 지 이제 11년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상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찍어 놓을 걸 하는 후회가 되는데, 앞으로 조금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켰고, 실질적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고, 스토리를 보고 좀 용기를 얻기를 바라면서 좀 이렇게 채널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인생은 정답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우리가 정해진 길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No job, no 답이 된 겁니다. 뭐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엔 정답이 없고 삶엔 정답이 없다라는 뜻을 좀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아마 조금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 조금 용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올해 41살입니다. 한국 나이니까 39이긴 하네요. 11년 전에 처음에 아일랜드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청담동에서 프리랜서 사진사로 활동을 하다가 아일랜드로 나와서 해외에서 당시에 이제 지성 박보영이 유럽에서 사진 찍은 게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유럽의 스냅 시장이 커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파리 스냅을 찍었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몇 군데 없었어요. 그 흐름을 타서 저는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유럽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그 사진을 찍는 동안의 시간은 뭐 쌓아나갔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표현? 그냥 진짜 여행도 아니고 그냥 사진 있으면 옮겨 다니고 사진 있으면 옮겨 다니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돈을 좀 벌었다 싶으면은 옮겨 다니는데 까먹고 벌었다 싶으면 옮겨 다니는데 까먹고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멕시코 그 되게 큰 회사 우리나라 큰 회사에 높은 사람 바로 밑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 여기 와라. 멕시코 오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돈이라는 걸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진을 돈은 벌었지만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결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게 멕시코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그때 외국인들 샘플로 찍었던 사진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샘플링이 되고 그 샘플링이 홍보가 되고 홍보가 돼서 사진을 찍고 칸쿤 스냅이 막 늘어나고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과 동시에 제가 유럽에서 찍어놨던 두브루브니크 사진이 또 터지면서 두브루브니크에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그때는 여름에는 두브루브니크 겨울엔 칸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해 가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 두브루브니크 겨울에 칸쿤 이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낭만이 있진 않아요. 혼자 살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옮겨 다니는데 비행기를 진짜 그렇게 자주 탄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제 멕시코를 찍다가 멕시코가 이제 돈이 좀 된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게 그럼 나는 두브루브니크에 그냥 가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진 찍는 친구들한테 맡겨놓고 내가 두브루브니크 가서 사진을 찍어야지 생각해서 전 두브루브니크로 이동을 하죠. 그럼과 동시에 두브루브니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업이라는 걸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바로 치킨집이었어요. 근데 왜 치킨집을 했냐면 아일랜드에 살면서 우리나라 치킨다운 치킨이 없는 거예요. 양념치킨 이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난 해외에서 치킨을 하면 대박 날 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기억으로 따져보면 2016년도였던 것 같아요. 치킨집을 덜컥 차려버립니다. 대출을 받아서. 지금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창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창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문 열어놓고 2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때 맨날 사진 찍고 돌아다니던 애가 갑자기 주방에 앉아서 치킨을 튀기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튼 치킨을 튀기다 보니까 난 도저히 할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당시 여행 온 사람한테 지분 절반을 팔고 그들이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분 절반을 판 걸 가지고 저는 민박을 시작을 해요. 당시 파리 민박이라는 걸 처음 가보거든요. 한인 민박은 한인들만 가는 숙소예요. 한식을 줘요, 아침에. 파리에 그게 엄청 한때 성행했었거든. 근데 거기서 저녁 때 되면 막 술도 먹고 막 사람들끼리 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그 문화가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한인 민박을 차리게 되죠.
그때 부자하우스의 시작이 됩니다. 저런 일이 겪어요. 뭐 부자하우스를 절반을 팔려고도 하고 실제로 산다고 사람이 나타났다가 돈을 입금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도 싸우고 헤어지고 뭐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사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돈을 주기라고 안 준 거니까. 잘 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부자하우스가 어떻게 어쨌든 잘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19년도에 거의 절정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점을 하나 더 론칭하게 돼요. 그게 바로 르블리아냐 지점이고요. 그렇게 르블리아냐에서 지점을 론칭을 해서 이제 2019년도 10월 달인가 실제로 렌팅을 해서 당시 돈으로 한 5,500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래저래 들어갔던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2019년도 10월에 오픈을 하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2020년도 2월에 코로나가 터지죠. 아, 참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죠. 두브로브니크하고 르블리아냐 두 개 지점 갖고 있다 보니까 월세도 내고 막 이랬는데 그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르블리아냐를 정리하러 올라갔는데 당시는 두브로브니크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거든요. 르블리아냐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르블리아냐에 왜 사람이 있지? 생각해보니까 르블리아냐는 도시고 수도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됐죠. 그러면서 프라하도 출장식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식당을 하면 돈이 든다는 거예요. 당시 그때 막 이제 한류라는 게 막 불어나기 시작할 때였던 거야. 예를 들어보니까 독일에서 그냥 밥에다가 카레만 퍼주는데도 막 사람이 줄을 선다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오는데 거기에 백종 골목 식당에 해미호떡이 나온 거죠. 근데 해미호떡 점검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호떡에다 요구르트를 찍어 먹는 씬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르트 하면 어디야? 유럽이잖아. 호떡?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시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호떡을 파는 청년이 있는데 그게 되게 잘 된다는 또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럼 호떡집을 해보자 라고 그래서 실제로 호떡집을 엽니다. 사람의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니까. 문을 열었는데도 안 돼요. 실제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너무 추운데 추워 죽겠는데 문을 열어놓고 손님들한테 헬로 하고 팔았는데 진짜 한 개도 못 판 날도 있었어. 지금 카페 하는 것처럼. 진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데 어느 날 한 달 반쯤 지났을까? 처음으로 250유로를 팔아봤어요. 그때는 진짜 내가 깡쿤에서도 사업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막 민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나름 잘 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 250유로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진짜. 그때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나 이제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250유로씩만 벌면 한 달 열심히 벌면 1,000만원 벌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이제 르블리아냐에서 호떡집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승승장구해요. 저희가 호떡을 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불고기 호떡, 제육 호떡, 잡채 호떡을 팔고 꿀호떡도 팔았고요. 그럼과 동시에 불고기, 제육, 잡채가 있으니까 이거를 밥으로 해서 컵밥도 팔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컵밥에다가 만두를 내주고 콤보라고 해서 금액을 더 받고 그렇게 또 확장해 나가면서 거기다가 치킨도 튀겨볼까? 치킨도 튀겨보고 지금은 슬로베니아 르블리아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야, 너 그 치킨 아직 안 먹어봤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 치킨이 굉장히 대성하게 돼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비자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원래 크로아티아 비자는 있었는데 슬로베니아 비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슬로베니아 비자는 신청했었는데 신청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슬로베니아는 이 비자를 안 주는 걸로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비자를 7번인가 신청했는데 7번 만에 비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자를 승인 났다. 그래서 핑거프린트 하러 가고 핑거프린트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비자를 발급할 때마다 3개월마다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거기서 스테이하고 있었던 건데 경찰한테 적발이 돼요. 집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오버스테이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호떡집은 있는데 추방은 당하고 맨날 마음 졸이면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버텨가서 만들었던 호떡집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크로아티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그 집은 당시에 있었던 친구가 운영을 해줬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고 결국엔 호떡집이 이렇게 막 하얀 곡선을 걸어요. 결국엔 이제 추방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을 좀 넘겨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슬로베니아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뭐 이미 다 망가졌죠. 한참 잘 되던 호떡집도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현지인들한테 맡겨놓고 이러니까 망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래요. 또 자동차도 있고 또 이제 민박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풀려가는 것 같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최종 통보를 받아요. 슬로베니아에서 너네 회사에 비자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다시 추방당에 돌아가기만 하면 비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헝가리로 이동을 하자. 왜 뜬금없이 헝가리냐 갑자기. 당시 이제 얘기로 많이 들었었는데 헝가리는 SK, 삼성, 지금 현재 에코프로까지 들어왔죠. 이 회사가 들어오면서 한국인한테 비자를 잘 준다는 거예요. 그럼 헝가리 간 비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양 어차피 확장하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 민박을 추가로 내면 되니까. 그래서 헝가리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 실제 비자를 발급받았고요. 그런가 동시에 저가 인박 호떡집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었고 그래서 민박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카페를 얻게 돼요. 유럽에서는 이미 뭐 영상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음식점, 즉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허가는 엄청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으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걸 인수하는 게 되게 편하고 관례예요. 대부분 얘네 유럽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몰랐네. 이전 아줌마가 이 카페가 불법으로 하던 거를. 그리고 또 진짜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알아가는 도중에 여기에 가스공사를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카페 출입도 못하고. 근데 뭐 사실 가스공사를 하면 뭐 아줌마가 책임지면 되지. 우리가 돈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2달치를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입금한 상태에서 또 2달치를 입금을 해요. 근데 이 아줌마 2달치 입금이 안 됐다고 하는 거야. 그 하루 그 입금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일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래도 2달치 또 입금을 해요. 입금하자마자 이 2달치 먼저 입금했던 게 또 입금됐다고 확인했다고 이게 온 거야. 그리고 또 2달치가 또 입금돼. 그리고 한꺼번에 4개월치 입금하게 된 거죠. 2달치가 총 6개월치의 렌트비를 지불한 상태에서 사귄지도 알게 됐고 가스공사 3개월을 하면서 6개월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줌마 돈을 돌려준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실제로 아줌마하고 미팅을 한 7번에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줌마 대단한 아줌마예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비로소 카페 허가를 저희가 받아서 단독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민박집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프로모션을 해서 카페를 활성화시킬지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그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검, 자신감. 예. 그냥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다는 그냥 막연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페를 성공시키고 제가 왜 헝가리에 오게 되었는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유럽 일대기를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얘기해서 아쉬워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부터 유튜브라는 게 있었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이 모든 걸 찍어놨다면 너무너무 재밌고 기록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카페 오픈해서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요새 한인 뭐 엄청 한류가 인기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재밌는 이야기로 다가갔으면 좋겠고 실제로 앞으로 영상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재밌는 얘기로 더 많은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솔직히 그래요. 뭐 잘하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인생에 정해진 길이 없고 인생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응원드립니다. 여기까지.